은행 문턱이 높은 서민들의 상실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공기업의 특혜, 복지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 빚 관리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고 남들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건 더더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공공기관들 직원들은 다릅니다. 여전히 연 2%대 금리로 담보대출 규제조차 없이 1억 원 이상을 대출받고 있었거든요. 공공기관엔 국민 세금이 엄청 들어가죠. 배준우 기자가 그 실태를 단독 고발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재직 중인 30대 A씨는 지난 2월 1억 4천만 원을 사내대출로 받아 대구 중구에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금리는 연 2.2%, 당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에서 6%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말도 안 되게 싼 금리로 돈을 빌린 겁니다. 휴직 중인데도 가능했고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인 LTV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에서만 올해 12명이 주택 매매나 임차를 이유로 사내대출을 받았는데 모두 1억 원이 넘었고 금리는 연 2.2%로 동일했습니다. 금액은 1억 4천, 금리는 지금 현행 2.2%라고 있더라고요. 노사 합의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주택 공급 주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여전히 특혜성 사내대출을 운영 중입니다. 연 3% 수준 금리로 매매는 7천만 원, 임차는 9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감소 추세지만 올해도 94명이 81억여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도 올해 직원 10명에게 21억 원이 넘는 특혜성 사내대출을 해줬습니다. 은행 문턱이 높은 서민들의 상실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공기업의 특혜, 복지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연말까지 개선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별도 재원으로 운영돼 문제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특혜에 대해 경제부 배준우 기자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 기자, 그러니까 주택 정책을 주관하면서 국민들의 대출 규제를 만들어서 사실은 좀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출받기를 어렵게 만드는 국토교통부가 결국 자기들 산하 직원들은 마음대로 지금 특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대표적입니다. 네. LH의 사내대출 내역을 보면 지난해 87억 원을 2.9% 금리로 104명에게 대출해줬습니다. 집값이 급등했던 21년엔 2.4% 금리로 130억 원을 대출로 내줬습니다. 아유. 이 전세보험 등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허그도 최대 2억 원을 2.5% 금리에 직원들에게 빌려줬고 이 부동산 통계를 주관하는 한국부동산원 역시 최대 1억 4천만 원을 2.2%의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은행에 이 빚을 내러 한번 갔었거든요. 네. 시중에서는 이 정도 금리로는 어림도 없어요. 맞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이 가계대출 금리는 대략 4에서 5%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공공기관은 이 직원들에게 시중금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싼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이죠. 국토부 산하 기관들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공공기관들은 어떻던가요? 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134곳을 점검했는데요. 이 주택 구입용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64곳인데 이 중 70%인 45곳이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IBK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금 정부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정부 지침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앞서 예를 든 허그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주택 구입 자금과 임차 자금에 대해서 특혜성 대출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해마다 지적이 되니까 네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1년에 혁신 지침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내대출을 해줄 때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적용해야 하고 한도도 7천만 원으로 제한하며 이 무주택자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만 지급하도록 했고요. 네. 이 담보대출 비율인 LTV 제한을 두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은 이런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국민들만 옥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적자를 보는 공기업에서도 대출 특혜가 있다는 게 또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해 한전과 발전공기업, 또 LH 등 경영 악화가 심각한 공기업 14곳을 재무 위험 기관으로 선정했는데요. 네. 이들
공기업은 올해 7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아유, 문제는 이 14곳 중에서 11곳이나 사내대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건데요. 네. 한국전력은 6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렇죠. 이 사내대출에는 LTV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올해 2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지역 난방공사 역시 금리와 대출 한도, LTV에 대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거 사실 처음 보도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또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국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적되고 있는데 왜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네, 노조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 이 한국노총사나 금융노조는 이 사내대출은 근로자의 복지 사항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으로 합의된 단체 협약으로 정한 문제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사를 포함한 전 산하지부의 사내대출 관련 노사 합의를 금지한 상황이어서 이 경영평가를 깎아서라도 특혜 대출을 없애려는 정부와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적자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특혜성 사내 대출은 유지되고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